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간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최근 들어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큰 상황이죠. 5월 들어서 특히나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도주의 흐름 역시 바뀌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64% 상승해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0.5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전일 시장을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이나믹했죠.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출발했다 하락하고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 정말 이 주가 흐름만 보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지수 추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어제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어제 주식을 좀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이 주가 지수에 따라서 출렁출렁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0.64% 상승을 했는데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적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그런데 지수가 올랐는데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 그 얘기는 바로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다. 그런 의미죠.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0.76% 올랐어요. 즉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종목수보다 하락한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좀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흐름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이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섹터의 지수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4월 마지막 주, 이때부터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죠. 이때 각각의 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형주가 가장 덜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주 지수가 104에서 101 정도로 빠졌어요. 즉 한 3% 정도, 2점 몇 %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계를 되돌려서 3월 초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3월 초까지 시장이 안 좋았죠. 자, 그러다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 대형주는 그다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상당히 좀 거세게 나왔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마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 한 2달간의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의 지수 추이를 살펴봤는데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최근 1년치로 한번 확장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섹터의 지수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구간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 2020년 3월이에요. 자, 그때부터 2020년 8월 한 중순까지의 추이입니다. 자, 이때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볼게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한 2000에서 1400까지 수직 낙하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반등을 하죠. 일단 수직 낙하를 할 때는 대형주, 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폭락을 합니다. 근데 반등할 때 특정 주식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사이즈별로 한번 누가 주도주였느냐 살펴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중소형주였죠. 확실히 이 대형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주도주가 바로 언택트 성장주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언택트 성장주에 부합하는 주식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라고 본다면 반도체. 사실 반도체는 언택트 성장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런 경향도 있지만 가치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철강
조선, 화학 그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에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언택트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주가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중형주와 소형주의 지수가 대형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 두 번째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8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쭉 올라왔죠. 그러다가 8월 한 중순 들어서 그때부터 지수에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이때 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로나 2차 유행, 3차 유행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가 좀 하락을 해요. 근데 이때 보시면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틉니다. 이때 상당히 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올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주도주였느냐? 자, 그동안 쉬고 있었던 대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이때 제 기억에는 막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들이 6, 7% 올랐어요.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은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증권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정말 1위부터 한 50위까지 거기는 빨간불이고 나머지 51위부터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용어가 있어요. 니프티 50. 이게 과거 1970년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크고 주도주였던 뭐 IBM, 코카콜라, 자, 그런 종목들 한 상위 50개가 계속해서 이 증시를 주도를 했거든요. 이때 이 대형주의 강세를 보고 니프티 50다 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대형주의 강세가 1월 말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다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이때 또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이때부터는 다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주 지수와 중소형주 지수의 이격도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시장이 조정을 받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다시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고 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실시가 됩니다.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사실 영향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불러온 나비 효과인 것처럼 이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간 좀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다시 한번 주도주의 흐름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까요? 자, 향후 주도주 예상 업종입니다. 여기에 총 19개 업종이 나와 있고요. 이 19개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 첫 번째, 4월 23일. 이때부터 현재까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죠. 자, 이때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한 업종들. 자, 그런 업종들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이 노란색으로 칠한 그런 업종들 있죠. 이 업종들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4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의 이익 추정치가 1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이 코스피 지수의 이익 추정치보다 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자, 그런 업종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식품, 음료, 호텔, 레저 서비스, 철강, 정유, 조선, 화학, 건설 이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코로나 때 상당히 소외가 됐다가 다시금 이제 백신이 배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부각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죠. 자, 끝으로 제가 붉은색으로 칠한 업종이 있어요. 식품, 음료, 호텔, 레저 서비스, 정유. 이런 업종들은 무엇이냐면 3월 초부터 4월 23일까지 지수가 쭉 반등을 했잖아요. 자, 그때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반등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던, 자, 그런 업종들. 즉 과거에 좀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많이 반등을 못한, 자, 그런 업종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도주가 변경된다면 이런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당장 팔아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도 업종이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겠죠. 반대로 이 주도 업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그 기업만의 악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업은 주도 업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약간 좀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좀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주식을 좀 포트에 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한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주도 업종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굳이 주식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도 업종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앞서서 우리가 1년간의 이 주도 업종의 차트를 보여드렸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차트. 이게 1년 동안 한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스타일이 장기 투자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굳이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장기 투자한 주식, 그 주식의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도 업종이 바뀔 때 소외가 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